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명품 C 언어 프로젝트의 저자 안기수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좀 C 언어에 대해서 좀 문법은 어느 정도 익혔는데 좀 익힌 내용을 가지고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명품 C 언어 프로젝트 이 교재 안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실제 프로그램 코드하고 실행된 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교재의 앞부분에는 뭐 영문 코드나 한글 코드, 뭐 2바이트 완성형 코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C 언어를 배울 때 많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 교재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설명할 내용들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명할 내용들은 교재의 그 137페이지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각형 그리기는 대부분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 꼭지점을 해당하는 좌표와 그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가지고 이 사각형을 나타냅니다. 근데 C 언어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모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확장시켜서 직사각형이나 또는 바둑판 과 같은 격자 모양을 표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하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C 언어들은 좀 무슨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사각형을 나타내기 위한 이 기호 조각들 이거를 한글에서는 괴선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글에 있는 이 기호들은 대부분 확장 완성형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작은 형태의 사각형은 각각 모서리에 있는 이 네 개의 기호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 네 개의 각각의 기호에 대한 그 완성형 코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은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글에서도 기호들을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한글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10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문자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완성형 KS 문자표가 있고 괴선 조각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게 왼쪽 위에 모서리죠. KS 코드로는 A6, A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6는 16진수고, 그러니까 16진수 두 개의 코드로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바이트로. 그리고 왼쪽 위 모서리는 A3, 그러니까 처음 코드는 A6, 166이고요. 두 번째 코드는 A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 모서리, 기억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건데, 요거는 A6, A4 이렇게 되어 있죠. A6, A4. 0x는 C 언어에서 16진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코드고요.
그래서 이 4개의 코드들을 순서대로 출력을 해서 사각형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형태의 사각형인데요. 보통 이제 기호를 그대로 이용할 때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 확장 완성형 코드 한글에서 요 기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프로그램 코드 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요 왼쪽 위 모서리는 코드가 A6, A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16진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0x가 되어 있고요. 보통 1바이트에 해당되는 문자는 %c를 사용하지만 이건 2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c, %c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예전에는 여기 그래픽 화면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c만 해서 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 해상도가 높은 화면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코드들을 다 실행을 하게 됐을 때 화면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설명할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 예제 3.5.1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배열을 이용을 해서 아까 화면에 나타났던 이 코드들을 이제 직접 코드를 쓸 수도 있지만 배열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교재에서는 이 %c 2개를 쓰고 아마 공백이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공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전 그 모니터 해상도가 조금 낮은 모니터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고해상도 모니터에서는 정확하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빌드. 자, 이제 컴파일이 끝났고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그 실행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그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이게 좀 찌그러진 형태,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여기 공백을 하나씩 더 넣어서 넣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 자, 컴파일이 다 됐고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자, 지금 상당히 컴퓨터가 느려졌는데 이제 아까 모양과 다르게 이렇게 정확히 정사각형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c가 2번 사용되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공백을 반드시 이렇게 넣어서 컴파일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그 내용대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비주얼 C++는 2019 버전이고요. 특별히 이 컴파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이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앞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따로따로 A3, A4, A6, A5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니까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배열에 저장을 한 겁니다. B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순서대로 3, 3, 6, 5 배열의 크기는 7로 했고요. 물론 제로 인덱스 2번, 1번, 2번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3, 4, 5, 5, 6에 대한 거 4개만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러한 것들을 같이 표현해 낸다고 했을 때는 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요 기호 그리고 가로 부분에 대한 요 기호 요거를 추가해야지만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사각형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사각형 모서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 네 개의 코드였고요. 여기에다가 이 두 개를 추가해서 이걸 연장해서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 확장된 형태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들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길이가 n개인 표준 정사각형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몇 번 반복하느냐. 물론 이제 제일 끝에 모서리들은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 모서리들이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가로와 세로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공백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몇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러한 모양들을 이제 화면에서 입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각형을 그려봤고 이번에는 n이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것은 예제 3.5.2가 될 거고요. 보통 과거에 그 입력받는 함수로는 scanf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보안상의 문제에 의해서 이 scanf 다음에 대신에 scanf-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크기의 제약이 과거에는 이제 80자 화면 크기가 이제 2바이트니까 80자까지만 이렇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의 길이를 이제 조금 제한을 두었고요. 이제 앞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을 다 이런 형태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각형을 이용하는데 세로를 n개만큼 반복하고 또 가로를 n개만큼 또 필요에 따라서 공백을 n번만큼 반복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내용을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예제 35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것은 이 함수가 이제 매개 변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canfs에 의해서 정사각형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그 값을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내용만큼의 크기의 사각형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재하고 다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가 두 번 사용된 경우에 여기 뒤에다 공백을 하나씩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공백을 다 넣은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이 다 끝났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실행되는 화면인데요. 정사각형 길이를 최대 37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10이라는 값을 한번 먼저 5라는 값을 한번 입력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5 정도 크기의 사각형, 즉 이제 가로가 요 모서리 다 빼고 가로가 5개 들어가고 세로줄이 5개, 또 공백이 그만큼 들어가는 걸로 처리한 겁니다. 2바이트니까 그거를 잘 따져서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10 정도를 한번 줘볼까요? 한 15 정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15 정도를 입력하면은 좀 이 정도 크기의 사각형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것만 교재에 있는 요 부분들이 이렇게 다 공백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컴파일을 해주면은 문제없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들 다 이렇게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요 사각형을 응용하는 거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텐데요. 조금 전에는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이 이제 때는 정사각형을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따로 두 가지를 입력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응용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 정사각형을 확정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개씩 반복을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이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가로와 세로를 이제 분리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scanf s를 이용해서 또 사각형을 그리는 이 draw rectangle라는 함수도 이제 가로에 대한 반복 횟수, 세로에 대한 반복 횟수 요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예제 35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값을 scanfs에 의해서 입력을 받고요. 첫 번째가 컬럼, 두 번째가 로우. 그 다음에 draw rectangle,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는 이 draw rectangle 함수도 역시 가로, 세로의 값을 입력받아서 반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각형을 그리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서 요걸 조금씩 응용을 한 경우고요. 교재하고 다른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c가 두 번 사용되고 나서 공백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공백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좀 찌그러진 모양이 표시가 돼서 공백을 다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빌드, 솔루션, 빌드. 자, 컴파일이 다 끝났고요. 성공이 됐고, 디버그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출력이 됐고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스페이스로 분리해서 입력하고 엔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이 가로가 되겠는데 요거를 가로를 3 스페이스 띄고 세로를 10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가로가 3개, 세로가 10개가 되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가로 세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아까는 30 했는데 이번에는 10 거꾸로 3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가로가 10개, 세로가 3개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 모양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직사각형 그리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제 353에 나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바둑판 격자 모양을 한번 표시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죠. 격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와 같은 형태가 될 텐데요. 그림 3-31 가로가 5개, 세로가 3인 바둑판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각형 모양에서 추가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사각형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것 외에 이런 U자 모양, 그다음 십자가 모양, 또 아 모양, 어 모양 이러한 것들을 연속해서 그려내게 되면 격자 모양을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코드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 완성형 코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10 한글에서 컨트롤 10을 이용해서 이 괴선 조각을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직사각형을 그릴 때와 그런 프로그램 응용 방법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예제를 설명하면 앞에서 사각형은 이런 기호들만 들어갔었는데 기본 바둑판 모양에서는 이런 기호가 추가된다. 5가지의 기호가 추가가 됩니다. 기호들을 다 이렇게 배열에 저장을 해서 처리했고요. 그래서 기본 사각형 이 격자 모양이 되는 것까지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 예제 354가 될 텐데 실제 교재에서는 아마 요거는 함수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소개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간단하니까 요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이제 보이드형으로 이제 호출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은 교재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꿔줄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c가 2번 사용됐을 때는 반드시 요 공백을 뒤에 공백을 하나씩 반드시 넣어줘야지만 요 기호들이 정확히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의 형태의 격자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컴파일이 끝났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뭐 한문으로는 밭전자 모양의 이렇게 격자 모양, 가장 기본적인 격자 모양을 출력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예제 354, 함수 354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내용이 요 바둑판 그리기 교재는 예제 354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그 기본 바둑판 그리기는 교재는 따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까 예제 354라는 이름을 줬는데
실제로는 요 가로 세로의 길이를 따로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요 바둑판 그리기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예제 35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대시 1이라는 걸 이제 추가했고요. 실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c가 두 번 사용됐을 경우 요 뒤에 공백을 하나씩 다 주어서 컴파일 프로그램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컴파일은 해봤고요.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 세로를 아까 직사각형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4, 8, 4 띄고 8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그럼 가로 4개, 세로 8개의 이렇게 격자 모양이 출력이 되고요. 이번엔 거꾸로 8, 4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서 8 스페이스 4 그럼 이렇게 가로가 8, 세로가 4개인 격자 모양이 출력이 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직사각형, 처음에 이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 괴선 조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을 표시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둑판의 격자 모양을 출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코드들이 다시 추가가 되는데, 이걸 앞에 있던 프로그램을 응용을 해서 이걸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임의의 크기에 따르는 격자 모양도 출력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